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예의 있었고, 다정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말투가 변하고, 어느 날은 낯선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태도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버릇입니다. 말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삶의 습관, 생각의 흔적이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늘 약속에 늦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 자꾸만 손이 느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도 눈은 늘 핸드폰에 가 있죠. 말은 들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가까이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위험한 버릇이 6가지. 그리고 곁에 둘수록 따뜻한 사람들의 버릇 5가지까지. 총 11가지를 천천히 짚어드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거리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이야기로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버릇 속에 숨겨진 본성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나놓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이야기 좀 나누려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폰부터 꺼냅니다. 톡 확인, 알림 체크, 뉴스 기사 스크롤. 입으로는 응, 듣고 있어 라고 하지만 눈빛은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입만 움직일 뿐이죠. 이건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퍼빙이라 부릅니다. 눈앞의 사람보다 폰에 집중하는 무례한 행동을 말하죠. 미국 베일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퍼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더 얕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도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폰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사람 진짜로 바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에게 집중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말 소중했다면 폰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봤을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상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무심함에서 시작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낮은 순위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방금 중요한 메시지가 왔어. 일이 좀 있어서. 다 핑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 사람의 손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자기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의 방향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이 버릇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계속 폰만 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보다 더 큰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침묵보다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주문을 마친 뒤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지금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말투는 툭툭 던지고, 표정은 인상을 쓰고, 태도는 명령조였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엔 어땠냐고요? 친구들에겐 다정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의 바른 말투였고,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직원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타인의 공격적인 언행을 보기만 해도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죠. 즉, 누군가가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직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대할지 몰라도 당신이 약해졌을 때, 지위가 바뀌었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당신도 듣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남 얘기 없으면 이모지어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늘 그렇습니다. 걔네 아들 이번에 또 떨어졌대. 그 집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왔대. 아휴, 잘난 척 하더니 요즘 영 안 좋더라.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다처럼 들렸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꺼지고 기운이 빠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덜 초라해지고 누군가의 실패를 말해야 자신이 안심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입이 언젠가는 당신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높다고 합니다. 예일대 피터 셀로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방어의 한 방식이며 사회적 비교의 결과다. 즉, 자신 안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남의 약점을 끊임없이 꺼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변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던 당신이 어느새 한마디씩 보태게 되고 누군가의 불행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당신 이야기도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말은 수준이고 습관은 인격입니다. 남의 이야기 없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입은 결국 칼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늘 등 뒤에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친밀감도 생겼죠. 그런데 계산하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현금이 없네. 다음엔 내가 낼게.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매번 그 타이밍에 사라집니다. 말은 친절하고, 표정은 부드럽고, 행동은 예의 바른데, 지갑은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튀어나옵니다. MIT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마친 개수만큼 돈을 주는 실험이었죠. 한 그룹은 연구원이 채점했고 다른 그룹은 스스로 채점하고 말로만 개수를 보고했습니다. 결과는요. 스스로 채점한 그룹 대부분이 자신이 한두 개 더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살짝, 티 안 날 정도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믿고 싶기 때문에 양심과 타협할 수 있는 선까지 자신을 속인다. 밥값, 커피값,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상황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늘 빠지는 사람, 애매하게 회피하는 사람, 계산대 앞에선 눈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안 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쯤이야. 한두 번인데 뭘. 다 이해해 주겠지.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언젠가 당신에게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도구다. 맞습니다.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의 태도, 그게 전부입니다. 계산할 때 늘 손이 느려지는 사람, 작은 돈에 늘 눈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도 조용히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행동은 아주 정직합니다.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겉으론 조용하고 다정해 보입니다. 말도 곱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였죠. 그런데 딱 한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입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던 사람이 차선 하나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미쳤나 진짜. 끼어들지 마, 엑스발. 클락션은 기본이고 욕설과 비아냥, 한숨까지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왜 이럴까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자기 안에 감춰둔 공격성과 감정이 통제받지 않는 공간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현상이죠.
운전석은 작은 권력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닫힌 공간 속. 창밖에는 나를 모르는 익명의 타인들이 지나가고 나는 이 공간을 통제하는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억눌린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맞습니다. 운전대는 단지 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떤 수준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평소엔 참을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전만 하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평소의 감정을 잘 누르고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디에도 풀지 못하고 쌓아뒀다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정의 방향이 언젠가는 당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운전대 하나에 그 사람의 스트레스, 성격, 배려심, 품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 그건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감정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그 민낯은 당신이 힘들거나 불편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얼굴이 될지도 모릅니다. 6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해놓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해해.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이 말 처음엔 솔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식보단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는 늘 변명이 붙습니다. 난 원래 그래.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사과를 피하는 방패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공격성, 무신경함, 무례함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고칠 생각도 없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고집을 성격처럼 포장하죠. 이들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상처를 받아도 예민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늘 당신이 참아야 합니다. 대화가 반복될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결국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맞습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사실상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로 그런 성격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난 원래 그래.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바꾸려 하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당신과의 거리를 바꾸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곁에 두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마트, 병원, 은행, 백화점. 우리는 매일 많은 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뒷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잠깐 멈춰서 문을 붙잡아 줍니다. 그 순간은 짧지만 그 안에는 태도와 인격, 배려와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동선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자기 중심적 배려 행위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위한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 신뢰도와 관계 만족도, 내면 안정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영국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커다란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에서 매일 시험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남이 안 보거나 고마워할지도 모를 그 순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당신이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조용히 옆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을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 그 안에 그 사람의 배려, 인격, 관계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 인생에서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막 시작했는데 상대가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거.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묘해집니다. 내 얘기는 흩어지고 내 감정은 허공에 던져진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 계속 얘기해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맥락까지 받아들이려는 태도죠.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더 빠르게 얻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안전하게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위로와 지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가장 잘 듣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맞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말도 잘하고 사람도 품을 줄 알고 관계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길어져도 괜찮은 사람, 말을 막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감정까지 알아채고 반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있을수록 편안하고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이 훨씬 덜 외롭고
더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작은 버릇 안에는 존중, 공감, 깊이 있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절대 곁에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있든 미리 연락하고 늦게 되면 미안하다고 반복해 말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늦을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미안.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쌓이면 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단지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괜찮아, 늦어도 되라고 해도 기다리는 마음은 다릅니다. 기대했던 자리가 깨지고 그 자리가 여러 번 반복되면 마음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지식보다 더 큰 힘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상대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소중한 걸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당신 곁에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 삶에 가장 단단한 신뢰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리 양보, 분위기 환기, 작은 배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고생하신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담겨 있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로 꾸밀 수 있지만 버릇은 그 사람의 삶과 태도가 쌓여 나온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버릇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따뜻한 사람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